안녕하세요. 실전 경험을 통해 터득한 가성비가 생생한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꿀팁맘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 미케비치에서 튜브 빌리는 값으로 폼나게 서핑 체험하기입니다. 다낭은 베트남의 직할시이며 중부 지역의 최대 상업도시예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파견군이 이 항구를 상륙지점으로 하였고 또 한국의 청룡부대도 주둔했던 곳이에요. 얼마 전 돌아가셨던 저희 친정아버지도 월남전에 참전하셨는데 바로 이곳에서 격전을 벌이셨다고 살아생전 늘 그리워하던 곳이어서 그런지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울아버지 생각도 나면서 난 분명히 처음 온 여행지인데 감회가 새롭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우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약한 호텔은 미케비치 해변에서 도보로 약 7분 정도 거리에 있는 퀸스핑그 호텔이라는 곳이었어요. 우린 4박을 묵었었는데 3승급으로 하루 숙박료가 32,000원이었어요. 이 가격에 루프탑 수영장이 있었어요. 오전, 오후 하루 2번씩 가서 신나게 놀았네요. 그리고 조식도 나왔어요. 베트남 음식이 의외로 한식과 비슷해서 그런지 평소에 초딩 입맛 그렇게 입 짧은 우리 신랑도 잘 먹더라고요. 물론 가리는 것 없이 뭐든지 잘 먹는 먹방신 저한테는 아침이라 입맛도 깔깔하고 밥맛도 없다. 전혀 해당 사항 없음이죠. 이른 아침부터 먹방신 제대로 찍었네요. 베트남에 왔으니까 1일 1쌀국수 해야겠죠? 호텔 조식 메뉴 중 하나였는데 받치는 거 없이 작은 고추처럼 생긴 게 들어가 있는데 국물 맛이 매콤하고 깔끔하니 맛있더라고요. 니엇니엇 해질녘에 루프탑 수영장에 올라가서 신나게 수영 한판 하다 보면 금세 해가 지고 여기저기 조명이 환하게 켜지네요. 야경을 바라보며 수영하는 묘미는 완전 엄지척이랍니다. 하지만 해가 져서 그런지 슬슬 추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수영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네요. 수영장 안에는 칵테일바가 있었는데 마트에서 산 망고랑 맥주를 시켜서 먹었는데 뷰가 좋아서 그런지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이 맛에 호텔 선택할 때 루프탑 수영장 있는 걸 선호하는 거겠죠? 호텔이 가성비도 좋고 직원도 친절하고 위치까지 좋으니까 별 5개에 좋아요도 쾌척했던 것 같아요. 자유여행 계획을 잡으면 일주일 전부턴 검색하고 또 검색하죠. 수능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열심히요. 그래야 힐링, 휴양, 맛집, 관광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여행 스케줄이 나오거든요. 전 사실 간헐적 단식을 1년 6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행 중에는 잠시 다이어트도 있고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듯 마음껏 먹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봉인 해제된 것처럼 과자, 아이스크림, 망고, 군것질거리 사 먹으러 새양지 풀빵구리 드나들듯 마트를 찾게 되네요. 미케비치 해변은 세계 3대 해변이라더니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네요. 도보로는 도저히 완주 못할 것 같아 중간에 유턴하기로 했네요. 해변 주변에 있는 여행자 거리를 유유자적 산책하다 보니까 잘 정돈된 해변로를 따라 열대지방 특색 살려 코코넛 나무를 가로수로 썼더라고요. 참 이국적이고 낭만적이야 라고 느끼고 있는데
길 건너면서 이 감성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이곳에선 완전 시내 중심가 아니고는 신호등이란 게 없어요. 베트남에선 목숨 걸고 길 건너야 된다고 하더니 뭔 소린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천천히 걸어서 건너면 알아서 서준다는데 그런 불확실한 말만 믿고 길 건너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현지인들처럼 아무렇지 않게 못 건너겠더라고요. 신호 바뀌는 거 기다릴 때는 속에서 천불이 나던데 한국의 그 신호등이 세상 그리워지더라고요. 이번 여행 컨셉은 미케비치에서 서핑 체험하기였거든요. 저희 부부는 수영이 공통 취미예요. 저는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됐고 같이 수영장에 다닌 지는 2년이 다 돼가네요. 부부가 같은 취미 하나 정도 있는 건 삶의 질이 고클러 가는 지름길인 것 같더라고요. 공동 관심사가 수영이다 보니까 작년부터 송정 서핑 스쿨에서 가격 알아보러 다니고 암튼 그때부터 서핑에 관심이 생겨서 꼬물꼬물 덜썩덜썩 했었네요. 하지만 가격도 제법 비싸고 여러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냥 마음 접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케비치 해변에서는 보드만 빌리는 데는 2시간에 10,000원이래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절대로 튜브 아니라 보드거든요. 완전 꿀이죠? 물론 강습까지 받으면 갑자기 가격이 훅 올라가서 70,000원이고요. 우린 여행 며칠 전부터 집에서 서핑 기본 동작을 요가 매트 깔고 유튜브 보고 100번씩 예습하고 갔었거든요. 프로 서퍼들이 그렇게라도 어느 정도 몸에 익히고 가면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초보 서핑 레슨 영상 보실까요? 첫 번째, 패들링. 손은 바닷물을 밀어내듯 깊고 길게 저어주세요. 두 번째, 테이크업. 1. 가슴 옆에 손을 딛고 팔을 쭉 펴주세요. 2. 두 다리를 끌어와 옆으로 쭈그려 앉아주세요. 3. 손을 떼고 천천히 일어나주세요. 테이크오프란 서핑보드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말합니다. 가슴 옆쪽에 손을 놓고 팔꿈치는 하늘 방향, 양손 사이로 앞다리를 당긴다는 기분으로 일어나 앉아주세요. 반드시 발은 양쪽 손 사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앞뒤 다리의 간격은 어깨 너비 정도입니다. 양팔로 중심을 잡으며 어깨와 무릎과 보드가 평형이 되도록 합니다. 블로그에서는 처음 서핑을 탔을 때는 한 번도 보드에서 일어서는 걸 성공하지 못했다는 후기가 많았었는데 집에서 영상 보며 예습했던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었는지 30분 정도 지나니까 패들링부터 테이크업까지는 곧잘 되더라고요. 일어난 후 버티는 게 안 돼서 계속 꼬라박는 게 문제였지만요. 그렇게 치열하게 파도와 맞서 싸우며 내 맘대로 안 되는 보드까지 우째우째 하다 보니까 2시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우리가 보드를 빌릴 때까진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몇 명 없었는데 한참을 넘어지고 파도에 쓸려가면서도 신나서 타는 우리를 보고 있던 관광객들이 서핑 왕초보인 우리를 보고 급 자신감을 얻었는지 너도 나도 서핑을 즐기더라고요. 암튼 그날 그 가게 우리 덕에 꽤 짭짤했을걸요. 하지만 우리 둘 다 무릎이 다 까지고 손목이 확 꺾여지면서 인대가 놀랐는지 손도 꽉 못 쥘 정도로 욱신거리더라고요. 갈비뼈 쪽엔 멍까지 들어있고 이게 말로만 듣던 부상 토원인가 싶은 게 암튼 둘 다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 전날 죽을 똥 살똥 힘들었는데도 뒷날에도 또 서핑하러 간 우리도 참 어지간하죠. 힘들기만 하고 재미없음 그렇게 못할 텐데 끝장을 보고 싶은 오기도 생기고 사실 꽤 재밌더라고요. 이틀 동안 서핑하면서
단 한 번도 테이크오프에 성공하지 못했던 우리 신랑은 무릎이 까져서 쓰러져서 못했다며 다음엔 꼭 무릎 보호대를 하고 해야겠다고 어찌나 아쉬워하던지. 그리고 자기가 분석해 보니까 파도 타는 거랑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한 것 같다고, 중심을 잘 잡고 앞을 보고 끝까지 저어주면 안 넘어지고 쭉 나아간다고 분석 결과를 말하는데, 말로 서핑을 끝장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아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미케비치에서 신나게 서핑을 즐기고 바로 젖은 4시가드 차량으로 호텔에 후딱 끌어와 샤워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샤워를 할 때 4시가드랑 수영복을 벗으니까 모래가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한 바가지는 나오네요. 이 옷들도 내 몸뚱아리를 지키느라고 파도와 치열한 전투를 치른 듯 하더라고요. 이번 여행 컨셉은 관광보다는 휴양 힐링 쪽으로 치중해서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예약한 호텔이 마사지샵, 네일샵, 헤어샵, 오토바이샵까지 그야말로 샵세건이더라고요. 그리고 맛집, 마트까지 도보 1분 거리 바운다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서핑을 하고 나니 여기저기 근육통이 와서 다음 코스는 마사지를 받기로 했어요. 호텔 건너편에 있는 샵에서 1시간 정도 마사지를 받고 나니 하루의 피로가 순식간에 쫙 풀리더라고요. 베트남은 팁 문화가 있어서 팁 포함 17,000원이네요. 사실 마사지는 저보다는 우리 신랑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세게 해도 아파서 신음하는 저와는 달리 팔씨름대에 키는 그떠니 거머쥐었을 정도의 우람한 팔뚝을 가진 마사지사가 온 힘을 다해 주무르는데도 연신 오케이 오케이 라고 시원해 하더라고요. 전 사실 기분 좋은 고통이 전해주는 마사지의 매력을 1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냥 고통은 다 같은 고통일 뿐이거든요. 그렇게 개치 차이로 끝까지 샵 동무 같이 못하고 그 다음날 우리 신랑은 또다시 마사지샵, 저는 저 좋아하는 네일 받으러 네일샵으로 향했네요. 전 손톱 10개 모두 다해 큐빅을 아낌없이 흩뿌렸어요. 결국은 과한 큐빅 욕심이 부른 추가 요금 사태까지 발생하네요. 나이 들수록 화려한 게 자꾸만 눈에 들어오네요. 암튼 이 정도로 큐빅을 쏟아붓고 젤 네일 받으면 한국에서는 15만원이 훌쩍 넘는데 15,000원이네요. 이 사랑스러운 가격 리얼 실하겠죠? 하지만 퀄리티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 뒷날 샤워 한 번에 큐빅이 2개가 떨어져 나가네요. 공항 가기 전에 부랴부랴 AS 받았어요. 자기네들도 미안한지 다른 것도 살짝 손봐주더라고요. 해외여행 와서 마사지에 네일까지 받으니까 마치 내가 붓이 잘잘 흐르는 팔자 좋은 사모님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부담스러운 가격 탓에 이런 화려한 젤 네일은 엄두도 못 내고 페디큐어 정도로만 겨우 만족했어야 되는데, 암튼 오늘 소원 풀었네요. 소확행 힐링 제대로 되더라고요. 우리 신랑은 호텔 근처의 헤어샵에서 머리도 깎았어요. 짧게 커트를 했었는데 실력은 그럭저럭 보통이었는데 우리 신랑이 만족한다면 그걸로 된 거겠죠? 관광객들도 머리를 깎으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 현지인들은 4만동 2,000원이었는데 우리는 5,000원을 받더라고요. 비싼 가격은 아니었는데 왠지 뜨내기 손님이라고 바가지 씌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제 기분 탓이겠죠?
동남아 쪽 여행은 일정 빡빡하게 여기저기 관광지 돌아다니는 스케줄은 잘 안 짜거든요. 사실 너무 더우면 관광이고 뭐고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자꾸만 시원한 곳만 찾게 되잖아요. 여유롭게 휴양지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다 보면 어느새 저절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번 여행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꿀팁 전하러 찾아올게요. 그때 꼭 다시 만나요. 안녕!